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운터싱크 치수를 입력하는 리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카운터싱크 치수를 입력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 5.5 드릴 카운터싱크 90도 DP 2.6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파이 5.5 드릴 카운터싱크 DP 2.6에 배면 가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배면 가공은 반대편에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시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긴 문장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설계사들은 카운터싱크 리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습을 제가 커피나무 설계실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습의 내부 모양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메모장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운받으신 카운터 싱크 리습을 드래그해서 메모장에 떨궈 주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치수입니다. 파이 5.5 드릴에 카운터 싱크 90, 그 다음에 DP 2.6, 바로 이것이 위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배면 가공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면 가공이 표시가 되어 있죠. 리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 명령어입니다. 마치 단축키처럼 작동되는데요. 일반적으로 D펀 옆에 C:S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실행 명령어입니다. 여기엔 실행 명령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위쪽에는 이렇게 5개의 실행 명령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똑같은데 뒤쪽에 B가 붙었죠? 이것도 역시 실행 명령어입니다. S3B부터 시작해서 S8B까지 모두 5개의 실행 명령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습 실행 명령어는 바꾸셔도 됩니다. 만약에 S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SV로 바꾸시든지 SF라든가 SA처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리습은 기존의 것을 좀 더 응용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습은 오토캐드에 설치를 해야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캐드 리습 기초 3번 영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리습을 오토캐드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리습을 직접 열어보고 오토캐드에서 실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카운터싱크 리습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궈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습 실행 명령어입니다. S3부터 S8까지 있는 것, 그리고 S3B에서 S8B까지 있죠. S는 사실 싱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B는 배면 가공할 때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B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시다면 한 줄을 복사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복사를 하셔서 추가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엔터키를 치시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죠. 이 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S10이 필요하면 S8을 S10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 10에 맞춰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용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토캐드에서 직접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열었습니다. 왼쪽에는 M5짜리 접시머리 볼트가 있죠. 접시머리 볼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가 안 맞는 경우에는 이 볼트가 구멍에 들어가지 않겠죠. 접시머리 볼트가 꼭 이렇게 90도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60도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회사마다 이 접시머리 볼트는 약간씩 사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60도짜리를 쓰는 회사도 있고 90도짜리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구매팀에서 어떤 것을 구입해 오느냐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요. 기계의 용도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시머리 볼트는 각도를 꼭 알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왼쪽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가운데는 실선, 바깥쪽에는 은선으로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공을 했고 오른쪽에는 배면 가공입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가공을 했죠. 이럴 경우에 간단하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인 명령이 S였죠. 카운터 싱크이기 때문에 S입니다. 그리고 M5죠.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해서 S5를 입력하면 됩니다. 싱크 5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원의 바깥쪽을 선택하시고 쭉 빼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체 치수가 쭉 입력이 되죠. 그럼 옆에 있는 것, 즉 배면 가공이 필요한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면 가공은 똑같이 S5는 입력을 하고 뒤쪽에 B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똑같이 원을 선택해 주시고 쭉 빼셔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배면 가공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가 많을 경우엔 파이 5.5 앞에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면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개가 있는 곳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위쪽에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아래쪽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S5를 입력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면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볼트는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볼트를 그려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볼트는 그리지 않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꼭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도입니다. 각도는 조금 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왜 해야 되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공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설계사들은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 구멍 크기가 얼마인지만 보고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별도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것은 90도로 가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지만 한 번 더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도 표시를 별도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부분에 남는 살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2mm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치수를 고치면 되겠죠. 카운터 싱크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